안녕하세요. 한의사 박진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전립선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좀 어떠셨나요? 전립선이 척추와 연관되어 있다. 그러면 아마 좀 처음 들으셨을 거예요. 하지만 그게 진실일 수도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오늘은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제가 그 학교 다니던 그 80년대만 하더라도 그때는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별로 없었어요. 그래서 뭐 교수님들도 그때 뭐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뭐 강의를 좀 자세히 해준다든가 뭐 그런 것이 없었던 것 같아요. 왜? 환자가 별로 없었으니까. 그냥 그때는 잘 사는 나라였죠. 뭐 미국이나 유럽 쪽에 잘 사는 나라들. 지금 생각하니까 자식 문화하고도 연관이 돼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쪽 유럽 쪽이나 미국 사람들, 구라파 사람들의 병인 줄 알았어요. 한국이라는 별로 없었죠. 하지만 어떻습니까? 요즘 젊은 사람들 너무 많죠. 야, 이게 참 앞으로 이렇게 큰 문제가 될 수도 있다. 최근 들어서 이렇게 부쩍 갑자기 많아지는, 특히 젊은 사람들한테 많아지는 이유가 뭘까요? 일부에서는 동물성 지방이 많은 음식이나 육식 있죠. 그다음에 흡연, 또 뭐 술이라든가 탄산음료, 그런 음식에 원인이 있지 않나. 또 맨날 나오는 뭐랬죠. 그냥 뭐 말하자면 원인을 모르니까 운동 부족, 비만 등을 원인으로 삼는데, 저는 그게 아닙니다. 바로 우리는 여기서 척추를 봐야 됩니다. 그런 의견들이 틀린 것은 아니죠. 일리가 있으나 우리는 바로 흉추에서 문제를 찾아야 됩니다. 제가 본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은 흉추에 문제가 많았어요. 역류성 식도염이라는 것은 그 위죠. 위는 이제 분문, 아래는 이제 유문이라고 그래요. 분문에서 음식물이 넘어오지 못하게 분문부가 이 관략근을 꽉 잡아줘야 되는데, 이 관략근의 이제 힘이 어떤 이유로든지 약해진 거죠. 그래서 그 위 내용물이 위로 올라가서 쓰리기도 하고, 또 목에 이물감, 또 내용물이 올라오니까 좀 굉장히 좀 찝찝하겠죠. 같이 이제 만성 기침, 또는 뭐 쉰 목소리, 또는 뭐 기관지 천식, 또는 뭐 후두염까지 호소하기도 해요. 또 코까지도 안 좋아져가지고 뭐 비염이라든가 뭐 만성 비염, 축농증, 또 유발하고, 또 두통이나 어지럼증도 같이 동반하는 경우가 많아요. 역류성 식도염의 원인이 되는 것은 이제 흉추 6번에서 이제 8번 사이입니다. 여기가 여성분들 브레이저근 있는데 그쪽인데, 여기만 나쁘지는 게 아니죠. 보통 여기가 안 좋으면은 이 아래가 또 같이 안 좋아지게 돼 있어요. 6에서 8번에 문제가 있지만 그 위에 4, 5, 6, 7번은 어디입니까? 폐죠, 폐, 기관지. 그러니까 그런 폐 질환이라든가 기관지 질환이 같이 동반되는 거 많고요. 그 다음에 또 흉추 1, 2, 3번은 어디입니까? 1번은 눈이죠. 눈이니까 뭐 눈이 뭐 아프다든가 요즘에 많죠. 뭐 안구 건조증, 그 눈에 관련된 질병도 같이 오는 거고요. 그 다음에 2번, 3번은 어디예요?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게 심장입니다. 심장. 그런 우리는 앞으로 뭐 쪼여오는 듯한 그런 심장이 안 좋은 그런 경우도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겠죠. 1, 2, 3번은 또 어디입니까? 이거는 목 디스크의 원인이 되는 곳입니다. 4번, 5번, 6번 이쪽은 또 어디입니까? 기관지 쪽에 폐 쪽에도 문제가 있지만, 여기가 어깨 아픈 거, 통증이죠. 어깨 통증, 손 저린다든가 그런 것들이 같이 동반되는 경우가 있죠. 흉추가 안 좋으면은 목에 또 문제가 있습니다. 이 경추에 문제가 오니까 이 일자목이라든가 역시자 모양이 돼가지고 여기에 갑상선 질환이라든가, 그다음에 난청, 이명 저번에 설명드렸죠. 그다음에 축농증, 비염, 중이염, 그런 것들, 그런 안 좋은 병들이 같이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안 좋고 여기 안 좋으면 당연히 두통, 어지럼증이 같이 오겠죠. 그러니까 이게 미치는 거예요, 사람이. 결국은 역류성 식도염을 제가 좀 심각하게 말씀드리는 것이,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울증이 와요, 우울증.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 환자들이 우울증 약을 많이 같이 복용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실제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젊은 층이라는 게 가장 제 마음에 걸리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척추를 통해서 해결하지 않고 어떤 약으로 또는 심지어는 그런 정신과 약까지 같이 복용하면서
참 매일매일을 힘들게 사시는 그런 분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픕니다. 뭐 양약을 쓰잖아요. 양약을 쓰는데 재발률이 80%가 가까이 된다고 그래요. 이것은 무엇을 말하느냐? 약은 어떻게 보면 대증요법이 될 수밖에 없다. 그 말이죠. 결국은 척추를 치료를 해야만이, 척추를 바로 잡아야만이 이 역류성 식도염과 또 같이 동반되는 여러 질환을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주위에 혹시 그런 분들 있으면 엎드려 놓고 한번 관찰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흉추 쪽이 좀 울퉁불퉁해요. 탁탁해요. 또 만져보면 또 통증이 좀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그게 좀 문제가 됐다. 또 이런 분들이 그 역류성 식도염을 앓고 있는 분 또는 뭐 재반 증상이 있잖아요. 같이 있는 분들은 본인이 알아요. 이 등이 처음부터 등이 안 좋다, 불편해서 본인 스스로 알아요. 여기를 치료를 해야죠. 20대 아가씨가 오셨어요. 근데 병원에서 역류성 식도염의 진단을 받고 오셨는데요. 목으로 뭐 자꾸 뭐가 올라오고 목 디스크가 있고 뭐 손도 저리죠. 턱 관절 뭐 통증과 더불어 뭐 눈이 뭐 붓고 뭐 빠질 것 같고 또 뭐 극심한 두통과 더불어 또 불면증도 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서는 뭐 눈이 붓고 빠질 것 같다고 하니까 이제 뭐 갑상선 검사를 해봤죠. 그러니까 갑상선 수치는 정상이다. 그래서 역류성 식도염이다. 이제 그렇게 이제 진단을 받고, 근데 병원에서 이제 해주는 처방 이제 약과 더불어 이렇게 이불이나 뭐 쿠션 같은 거 그렇게 해가지고 좀 어떻게 이렇게 상체를 세우고 이렇게 자라고 그러는 모양이에요. 제가 이제 그 엎드린 상태에서 이제 진단을 해보았더니 흉추는 이렇게 구부러졌죠. 목도 또 역시자로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고, 참 안타까운 상황이죠. 왜냐면은 그렇게 구부러져 있는 상황에서 이렇게 또 서서 이렇게 자게 되면 그게 점점 더 할 거 아닙니까? 상체 이렇게 세우고 자니까 점점 더 눈도 더 아프죠. 뭐 턱관절 더 아프죠. 머리는 더 아프죠. 뭐 먹지는 못하겠죠. 한마디로 좀 상황이 상당히 안 좋은 상황으로 이제 치닫고 있는데 이제 저한테 오셨어요. 제가 이제 그렇게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리고, 좀 많듯이 누워서 또 자야 되고, 굽은 흉추는 좀 펴야 되고, 역시자 된 것은 또 집어넣어야 되고, 그런 이제 설명을 하니까, 이 병원에서 말하는 거와 이렇게 어떻게 보면 상반된 치료 방법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신하면 좀 진단만 하고 갔던 그 여성분이 생각이 나는데, 자, 여러분, 물론 이제 제 말이 전부 다 100% 맞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병원 치료에 불구하고, 그렇죠, 다른 치료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잘 낫지 않는 것은 항상 척추를 생각해보자. 오늘 역류성 식도염에 대해서 지금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역류성 식도염을 이렇게 중요시하는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뭐냐? 아까도 설명드렸지만 역류성 식도염하고 같이 병발되는 것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가 있어요. 왜냐하면 그 상부 흉추가 잘못되면 우울증이 오고, 또 상부 흉추가 이렇게 뻘록 튀어나오면 공황장애가 온다고 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우울증이나 공황장애 그런 증상하고 같이 병발되다 보니까 정신과 약을 먹게 되는 거죠. 정신과 약을 먹으면 뭐 아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런 약을 먹는 순간 그 약의 의존성이 너무 강합니다. 특히 젊은 분들이 그러면 평생 약에 의존을 하면서 살아야 되는 게 너무 슬픈 현실이지 않습니까? 제가 그래서 국가적으로 정말 소리다. 그러므로 그런 약을 먼저 접하기 전에 먼저 척추를 잡으세요. 흉추를 잡으면은 우울증이라든가 공황장애 그런 증상들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어떻게 뭐 한두 번 또 몇 번 해가지고 내 몸의 병을 고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시면 안 됩니다. 이 척추는 말이죠, 특히 흉추는 뼈가 요추보다 좀 작습니다. 작아가지고 잘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므로 교정을 하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또 흉추가 틀어지는 가장 큰 이유가 뭐 앉아가지고 앉아 있는 상태에서 골반이 올라오고 고개 숙이고 뭐 컴퓨터 하고 뭐 하고 하다 보니까 흉추가 틀어지잖아요. 굽어지고 틀어진 흉추를 어떻게 보면 잡는다고 하여도 다시 또 그렇게 또 틀어지게 돼 있잖아요. 그러므로 약은 뭐 괜찮씩 먹잖아요. 근데 이 척추 교정을 그냥 몇 번, 한두 번 해가지고
낯설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어떻게 보면은 평생 내 몸 내가 지킨다, 평생 지켜야 된다, 평생 관리를 해야 된다, 그런 마음가짐을 가지고 척추를 관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성분들이, 특히 젊은 여성분들은 척추가 잘 맞춰져요. 잘 맞춰지는 대신에 다시 또 틀어지기가 좀 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좋아졌다, 나빠졌다, 좋아졌다, 나빠졌다를 반복하는 거예요. 근육이 있는 남성분들은 처음에 잡는 것이 좀 어렵지만 또 한번 잡아놓으면은 또 지속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제 그러다 보니까 간혹 이제 환자분들은 이 교정을 해도 다시 또 틀어지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제 하지만 골반을 내린 상태에서 척추를 펴면 상당히 오래 갑니다. 근데 척추가 틀어질 수 있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내면 또 그것도 허사가 되겠죠. 네, 그러므로 교정 후에 교정석 있잖아요. 교정석을 꾸준하게 대서 관리를 하면은 효과가 유지가 됩니다. 하루 이틀 그렇게 딱딱 어떻게 치료하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꾸준하게 내 몸이지 않습니까? 또 나의 가장 소중한 내 몸이니까 나의 가장 소중한 자산을, 나의 가장 좋은 브랜드, 최고의 브랜드를 지켜나간다는 그런 심정으로 척추를 관리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것도 참 이것도 좀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렵죠. 다음 시간에는 턱관절 장애에 대해서, 턱관절 통증 있잖아요. 여기 그 역류성 식도염에도 나왔죠. 같이 동반되는 증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턱관절 통증입니다. 이 턱관절 통증은 또 항상 그 우울증이라든가 공황 장애하고 같이 또 연관되는 또 그런 병이에요. 이 턱관절 요즘 너무 젊은 분들 너무 많죠. 또 이 턱관절 장애는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어떤 그 정신적인 문제와 굉장히 또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 또한 굉장히 민감하고 예민하지만 한번 다뤄보려고 합니다. 이 세상의 최고의 브랜드는 바로 여러분의 건강한 척추입니다. 자, 오늘은 이만 하겠습니다.